진통 중에 호흡법 하라고 하는데 그냥 입으로 이렇게 하면 혀 되게 금방 마르거든요. 자, 함몰유두 교정술 하신 분들도 전몸살이 오냐? 유축한 모유 합쳐도 되나요? 유축량이 소량 나올 때 진짜 고민이실 거예요. 배가 막 집에서 뭉치면 산모는 집에서 뭐 하는 게 좋을까요? 배가 뭉친다고 바로 병원 갈까요? 임신 중에 유독 분비물이 좀 많이 나오고 좀 가려운 시기가 있을 거예요. 임신 준비하면서 남편분들은 꼭 이거 가려 드세요 하는 약은 없지만 한 가지를 꼽자면 안녕하세요. 똑똑한 엄마들의 똑똑한 TV 맘똑TV. 벌써 구독자가 2만 명이 넘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벌써 2020년이 되었네요. 2020년에도 똑똑한 임출모육 하시길 바라면서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하게 준비했어요. 제가 구독자 10,000명 됐을 때 댓글로 질문 주셨던 것들 모아서 Q&A 첫 번째 시간 가졌었죠. 오늘은 2만 명 기념 Q&A 두 번째 시간. 그중 첫 번째는 바로 이 질문이 최근에 가장 많았어요. 비염 있는 산모들이나 이제 코가 좀 막힌 산모분들은 진통 중에 호흡법 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호흡법 어떻게 하냐고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상생활 할 때 막 코로 숨 못 쉬어도 힘든데 진통 중에 코까지 막혀버리면 너무 힘들죠. 가능하면 출산 전에 해결이 되면 좋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그냥 입으로 호흡하라고 얘기를 드려요. 근데 그냥 입으로 이렇게 하면 혀 되게 금방 마르거든요. 그래서 혀를 말아서 천장 위에 붙이고 심호흡을 하신다면 훨씬 더 나으실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하지만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코로 호흡하던 입으로 호흡하던 막상 탁 진통 오면 호흡법 다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연습 많이 하시고 옆에서 남편분들이 잘 이끌어 주셔야 돼요. 두 번째, 저 과거에 함몰유두 교정술 받았는데 모유 수유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는 분이 계셨는데 함몰유두는 대부분 선천적이고요. 함몰유두 교정술의 경우에 미용상이나 위생상의 이유로 이렇게 교정하시는 분들로 나뉠 것 같아요. 함몰유두 정도에 따라서 수술법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냐 없냐는 수술 시에 유관 손상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모유수유 센터에서 산모분들 상담하고 이제 유방 관리를 하다 보면은 함몰유두 교정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거든요. 함몰유두 교정술을 받고 수유하신 분들도 덜어 계시긴 했는데 유관이 손상되어서 수유를 못 하신 분들이 사실 더 많았어요. 유관의 개수는 4개에서 18개로 사람마다 조금 개인차는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원래 유관이 많은 분들은 유관이 한두 개 손상되었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유관에서 모유 배출이 잘 되어서 수유를 하신 분들도 계신데 유관 개수 자체가 적은 분들은 사실 유관이 한두 개만 손상되었다 하더라도 모유 수유가 조금 힘들어요. 이 모유가 여기서 불어도 배출구, 그러니까 나오는 구멍 자체가 너무 적은 거죠. 유선은 이렇게 만져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분만 후에 가슴이 이렇게 불었을 때 전문가가 직접 유방을 만지면서 유선 손상 정도를 확인하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함몰유두 교정술 하신 분들도 전몸살이 오냐? 당연히 출산 후에 모유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슴은 전체적으로 불기 시작해요. 하지만 교정술 하시고 나서 이 유륜 쪽에 유관이 손상이 되어서 배출 통로가 끊겨져 있거나 남아있는 유관 수가 너무 적다면 처음에 막 가슴이 불어서 전몸살로 힘들어 하시다가 이 모유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모유 생성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단유가 되기 시작을 해요. 제가 만났던 산모분 중에 제일 안타까웠던 분이 결혼 전에 함몰유두가 되게 심했는데 그 안에서 막 피고름 나고 염증이 너무 심해서 어쩔 수 없이 수술을 권유받았대요. 수술하면 모유 수유 못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라고 해서 수술을 하셨대요. 근데 그분이 출산을 하시고 전몸살이 와서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한쪽은 유선이 거의 손상이 됐고 반대쪽 가슴은 한 2개, 3개 구멍에서 이제 모유가 나오기는 했는데 아기가 정말 잘 빨아주긴 했지만 이 배출 통로가 너무 적다 보니까 결국에는 일주일 정도 만에 자연적으로 단유되셨던 경우가 있었어요. 이때 모유량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전몸살이 오는 정도나 단유가 되는 기간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댓글로 안전하게 단유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내용이 좀 길다 보니까 제가 따로 영상 제작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결론은 함몰유두인 경우에 나 꼭 모유 수유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산모분처럼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꼭 수술해야 돼요 라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렇게 들어가 있는 함몰유두라도 이렇게 유두를 자극하면 쏙 튀어나오는
가성 함몰 유도의 경우에는 출산 후에 유도 보호기로 수유도 가능하고요. 아기가 빠는 힘이 생기면은 직접 수유를 하면서 자연적으로 유도 교정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유축한 모유 합쳐도 되나요? 유축량이 소량 나올 때 진짜 고민이실 거예요. 예를 들어 유축 한번 하면 20cc 뭐 바닥에 깔릴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젖병을 막 8개, 10개 따로따로 보관해서 둘 수도 없고 아기한테 20 먹이고 또 새로운 젖병으로 10 먹이고 또 새로운 젖병으로 20 먹이고 이렇게 막 젖병을 바꿔가면서 끊어 먹일 수도 없고요. 그래서 결론은 서로 다른 온도의 모유를 섞으면 낮은 온도의 모유와 높은 온도의 모유가 막 섞이면서 온도가 낮았던 모유의 온도가 높아지고 그 결과 세균 증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24시간 이내 유축한 모유에 한해서 냉장 보관해 두었다가 같은 온도로 합친다면 오케이! 예를 들어 유축 한번 했더니 한 20cc가 나왔어요. 그럼 이 유축한 걸 냉장고에 두고 다음 유축할 때 이 병에다가 그대로 모아서 유축을 하고 또 다시 이걸 냉장 보관한 다음에 또 새로운 유축 시간에 이걸 유축을 그대로 해서 애기 먹을 만큼 모아졌네, 이거 애기한테 먹여야겠다라고 해서 먹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방금 짠 모유와 냉장 보관했던 모유는 합치는 게 아닙니다. 네 번째, 출산일 아직 한참 남았는데 도대체 얼마나 아파야 병원 가야 돼요? 애매하죠. 조산은 37주 이전에 분만하는 거고요. 36주 6일도 조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직까지는 이 조산의 원인을 밝힐 수 없다는 게 대부분이라고는 하지만 흡연이나 간접흡연, 정신적이나 육체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과거에 조산 경험이 있을 때는 확률은 현저하게 증가합니다. 그럼 응급으로 병원 가야 될 때는 언제일까요? 이게 배가 뭉치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배가 갑자기 확 조일 때 있거든요. 그때 배 만지면 배 되게 딱딱할 거예요. 이 딱딱한 상태가 수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축이 되는 게 하루에 몇 번 정도가 되는지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 배가 막 뭉치는 게 조금 쉬었더니 괜찮아진다, 그냥 하루에 몇 번 정도 뭉친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37주 이전의 산모가 1시간에 8번 이상의 자궁수축이 있을 때이라고는 하지만 일단 규칙적으로 자궁수축이 조금 보인다면 바로 병원에 가시는 게 안전하겠죠. 그리고 막 질에서 갑자기 출혈이 나거나 물 같은 분비물이 좀 증가한다면 바로 병원 가시는 게 좋습니다. 배가 막 집에서 뭉치면 산모는 집에서 뭐 하는 게 좋을까요? 배가 뭉친다고 바로 병원 갈까요? 일단 방광에 소변이 좀 많이 차 있으면 진통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시원하게 소변 보시고요. 배가 불편해요 해서 분만실 오셨을 때 수액만 맞고도 진통 없어져서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런 수액요법을 집에서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왼쪽 자세, 아기한테 혈류가 많이 간다는 그 왼쪽 자세로 누워서 휴식을 충분히 취해도 계속적으로 배불편감이 있으면 그때는 꼭 병원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런 증상으로 병원 가면 무슨 검사 하나요? 일단 자궁수축 검사랑 초음파 검사를 하겠죠. 그리고 양수가 새는지 안 새는지 검사도 같이 해요. 수액을 맞으면서 휴식을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궁수축 검사에서 규칙적인 자궁수축이 보인다거나 초음파상에서 자궁 경부가 짧아졌어요, 좀 열렸어요 하는 경우에는 이제 입원을 권유를 합니다. 병원에 입원하면 지금 아기가 나오면 안 되는 시기다 보니까 분만을 좀 억제하는 흔히 라부파라는 약물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양수가 이게 좀 새는 경우에는 항생제 치료 같이 해요. 그리고 주수에 따라서 필요시 태아 폐성숙 주사를 맞기도 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입원해야 되나요? 분만 억제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을 끊고 하루 정도 지켜본 다음에 수축이 이제 없다라고 한다면 너무 반가운 소리를 해주죠. 퇴원하셔도 좋습니다. 이 조기 진통으로 입원해서 약물 치료하다가 퇴원 잘 하시고 한 번도 수축 없이 출산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입원했다 입원했다 퇴원했다 반복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정말 가끔 조산기로 입원해서 정말 아이 낳고 퇴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주의사항은 꼭 지켜주셔야 돼요. 퇴원을 하더라도 안정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조산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부부관계를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같은 증상으로도 배불편감이 나타난다면 바로 병원 가셔야 돼요. 당연하지만 정말 제일 중요한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는 최대한 피해 주시고 장시간 서 있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 이제 조산기 없다고 막 운동을 갑자기 하시거나
무거운 물건은 드는 등의 무리한 신체 활동은 피해 주시는 게 좋겠죠. 모두 큰 무리 없이 출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5번째, 이 질문도 되게 많았어요. 임신 중에 쥐렴이 걸렸는데 약은 먹기 너무 찝찝하고 꼭 약을 먹어야 되나요? 약 먹어도 쥐렴이 낫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임신을 하는 순간부터 약 먹는 거 진짜 고민 당연히 되죠. 과연 먹어도 되는 것인가, 그냥 이거 내가 참을까라는 고민은 모유수유할 때도 마찬가지랍니다. 모든 균이 다 조산을 유발하지는 않지만 이 세균성 쥐렴은 특별한 치료 없이도 호전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 임신 중에 세균성 간염은 유산이나 조기 진통, 조기 양막 파수 등 조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치의와 꼭 상담 후에 치료하시는 게 좋습니다. 임신 중에 유독 분비물이 좀 많이 나오고 좀 가려운 시기가 있을 거예요. 면역력이 약해지면 이런 쥐렴 증상도 자주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통풍이 진짜 중요해요. 이 샤워하고 나서도 좀 잘 말려주시고요. 팬티도 면 팬티로 바꾸시는 게 좋고, 이 질 분비물이 갑자기 막 많이 나온다고 팬티 라이너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이 팬티 라이너 때문에 질내 통풍이 안 되면서 세균성 쥐렴을 더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팬티 라이너의 착용은 사실 권장하진 않지만, 착용하더라도 최대한 짧게, 그러니까 2~3시간에 한 번 정도는 꼭 교체를 해주시고, 좀 축축하게 젖었다 싶었을 때는 바로 교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스타킹이나 레깅스 특히 되게 많이 입으실 텐데, 하체가 많이 쪼이는 옷을 장시간 입는 것도 사실 좋진 않아요. 통풍이 안 되거든요. 이 질 유산균 복용하셔서 효과를 본 분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방법 다 써도 효과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치의와 상담 후에 복용하시는 것도 좋겠죠. 네, 마지막으로 남편도 같이 임신 준비할 때 약을 좀 가려 먹어야 될 게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사실 임신 준비하면서 남편분들은 꼭 이거 가려 드세요 하는 약은 없지만 한 가지를 꼽자면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남성분들이 막 근육량을 늘릴 때 사용을 하는 건데 장기간 복용하신 남성분들에게는 성성기능 저하증이 나타나고요. 불임, 전립선 증대, 고환 위축, 무정저증이 나타납니다. 이런 약 이외에 음주나 흡연, 과량의 카페인 섭취 같은 생활습관적인 부분은 좀 당연히 지양해 주시는 게 좋겠죠. 참고로 이 영상도 함께 봐주세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남편분들이 임신을 준비하기 위해서 드시면 좋은 중요한 영양소로는 엽산, 칼슘, 아연, 비타민C, 비타민 E 등이 있으니 잘 챙겨 드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또 시작이 되었네요. 2020년은 경자년, 쥐띠해라고 합니다. 쥐띠에 태어나는 모든 아기 천사들에게 정말 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에도 저 맘톡TV와 함께 새롭게 임출모육 하시는 더 많은 분들에게 더 좋은 정보와 더 많은 도움을 드리는 것이 올해 제 소망입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고 2020년 경자년에도 맘톡TV 감사합니다.